우리나라 운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임진왜란으로 뻥뻥 뚫릴 때만 해도 대책이 없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세 파트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는 선조, 하나는 육군 및 의병, 하나는 해군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임진왜란은 거의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조는 뭐냐? 예, 우리 기억에는 럼밖에 기억이 없죠. 럼.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명나라를 아주 괴롭혔다. 예. 그래서 결국 명에서 원군을 얻습니다. 예. 이건 좀 평가해 줘야 돼요. 물론 명군이 와갖고 또 온갖 폐악질을 다 하죠. 왜? 야, 일본이고 뭐 조선이고 우리 방해한 새끼들 다 죽여. 그래갖고 실제로 명나라 원군, 이 명나라 원군 데리고 왔던 사람이 이여송이란 사람이거든요. 예, 5만 군대가 오는데 뭐 일설에는 일본군 죽인 만큼 조선 민간인도 죽였다. 뭐 이런 썰이 있긴 있습니다. 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소파라고, 예, 한미 행정 협정. 그러니까 이게 약자거든요. 예. 이게 500년 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전권을 다 준 거예요. 예,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명군은 맘대로 한 거예요, 진짜로. 야, 일본이든 조선이든 우리 방해하면 다 죽어. 예. 물론 지금 소파는 많이 개정은 됐죠. 그러나 또 갈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선조가 자꾸 겹치는 모습들이 이래서 이런 겁니다. 런 했죠. 소파. 즉 명나라 군대한테 전권을 다 줬죠. 예. 이승만도 그랬거든요. 나중에. 미군이 다 하세요. 우리 전시작 정권 아직도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명의 원군을 얻은 건 국제정치로 봤을 때는 이건 성과입니다. 왜? 이게 드디어 국제전쟁이 된 거거든. 명은 원군을 이때 보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명나라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첫째, 북쪽의 로. 이 북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이 몽골을 몰아내고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의 패잔병들이 명나라 북쪽에서 계속 명이 좀 세면은 가만히 있다가 명이 좀 흐트러진다 싶으면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명나라를 계속 털고 있었어요.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 만주 쪽에서는 여진족들이 야, 우리 만주족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통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명 입장에선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요 만주예요. 누구? 누르하치. 네. 네, 나중에 30년 뒤에 나오죠. 그죠? 네,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명나라가 이때쯤 되면 또 농민 반란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차피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군대가 남아 도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이 남은 군대 갖고 치자. 예, 일본은 정산하는 거예요. 근데 명은 자기들 군대를 이 셋 중에 하나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5만을 빼갖고 명나라 황제 신종, 이 신종이 나중에 만력제입니다. 얘도 또라이예요.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야야야야, 내가 꿈을 꿨는데 조선의 원군 보내.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5만 원군이 온 거예요. 네. 그러나 성과는 있었죠. 네. 평양을 다시 탈환하는 데에는 명나라의 도움이 꽤 컸다. 그럼 조선 입장에서 자, 다시 한양을 찾아야 됩니다. 한양을. 근데 명이 진군을 안 해. 우리 잠깐 쉴게. 왜? 협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명 맘대로 한다. 조선은 막 애가 타는 거죠. 이 기세를 몰아갖고 다시 한양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진짜 왜? 명은 이미 이때 일본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히데이 사기꾼 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심유경, 하나는 코니시. 이 둘이 서로 국서를 조작해갖고 명나라 황제한테는 심유경이 좋은 말로 하고 코니시는 국서를 조작해갖고 도요토미한테
공주를 인질로 보내고요. 조선의 아래 사계도를 준다 그리고요. 이 나중에 뽀록 나죠. 당연히. 예. 근데 어쨌든 임진왜란은 그래서 1592년서부터 93년까지 빡세게 붙다가 97년까지는 이거 휴전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때 요 경상도에다가 수없이 많은 외성들을 짓고 여기서 이제 장기 주둔하는 거죠. 왜? 명이 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선은 미치는 거죠. 저것들 바로 치면 되는데 명이 치면 죽어. 일본이 먼저 공격하지 않아 절대 치지 마. 예. 왜? 우리 협상 중이야. 이건 또 한국 전쟁이랑 똑같죠. 예. 역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뽀록이라는 걸 알았던 도요토미가 야 다시 쳐들어가. 그게 정유재란이에요. 그래서 98년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다 합쳐서 임진왜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 분로쿠의 역. 일본 말에서 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전쟁, 사건 이런 걸 말하는 일본 고유 명사예요. 그리고 중국은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르냐? 보국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명의 의도는 딱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보국일까요? 여기서 말한 보국은 뭐냐? 야,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만 해. 우리나라를 보호해야겠어. 그 보국입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임진왜란 불록구의 역 보국전쟁. 자, 그리고 선조는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뭐? 의병을 탄압해요. 이 탄압이 나중에는 이순신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 나한테 도전하는 것들은 그 누구도 허용할 수 없어. 왜? 반개라는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좋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내 아들이지만 적장자가 아닌 광해군? 그래. 어쩔 수 없이 네가 지금 제일 똑똑하니까 너를 쓰고는 있지만 됐어 너도. 의병? 야 전쟁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왜 아직 의병을 유지하고 있어? 의병 입장에선 아니 일본이 계속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쳐야죠. 명에서 치지 말랬잖아. 이 새끼들 니네 욕먹고 해야 하는 거지. 실제로 의병장들이 많이 탄압당하고 실제로 죽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으로 오냐. 그러니까 청나라 병자들한테 의병이 없었던 겁니다. 해봐야 우리 죽어. 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상국으로 떠받들고 있는 명에서 뭔가를 뜯어오면 돼.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네. 육군하고 의병이 그랬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육군하고 의병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 의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곽재우, 서산대사, 사명대사, 조헌, 고경명 더 많지만 이 5분만 기억을 하셔도 시험 문제 푼 데는 그렇게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육군이죠. 육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2개의 큰 대첩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지 아실 거예요. 행주 대첩. 행주가 여기 일산이죠. 예, 일산 초입. 거기가 행주예요. 예. 권율의 행주 대첩. 그리고 이때의 권율은 이미 육군 도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쟁 터졌다. 그럼 육군 최고는 누구냐? 도원수예요. 해군 최고는 누구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배를 다 빡빡 끌어다 쓸 수 있는 삼도 수군 통제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권율, 이게 이순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그런데 실제로 이 행주 대첩보다 더한 대첩이 있었으니 이게 진주 대첩입니다. 여기서들 많이 틀리세요. 왜? 진주가 이쯤에 있거든요. 딱 봐도 전략적 요충지죠. 여기 뚫리면 그냥 전라도 해안가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 그러니까 요때 휴전하기 전에 이때는 진주, 목사, 김시민이 정말 빡빡빡빡 끌어다가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도요토미가 진짜 빡친 거야. 야, 이순신은 그렇다 쳐. 어떻게 김시민한테 줘? 그래서 정유재란 일으키자마자 어디부터 가냐? 진주성을 또 가요. 여기서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육군을 다 때려박았어요. 이건 못 버틴 거죠. 예. 그래서 진주성에서는 2번의 큰 싸움이 있었는데 처음은 막아냈는데
그리고 이 목사 김시민이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투력이 떨어졌겠죠? 이때는 뚫려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때쯤 되면 우리 조선 육군도 뭐가 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 살림은 진짜 머리 받고 반성해야 된다. 네. 포가 드디어 개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 네. 해군도 해군이지만 육군도. 명나라가 포 쏘는 거 빵빵 보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냐? 전술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야, 일본 애들 조총 보니까 세 줄로 서갖고 한 반 빵, 둘을 쉬고 또 빵, 또 쉬고 이러네? 그러면 조총에 맞으면은 이거는 100% 꼴가닥이지만 조총의 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뭐? 텀이 있다. 그 텀 있는 사이에 화살로 막 연사를 해갖고 작살내면 된다. 그래서 사거리가 먼 활과 사거리가 먼 포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량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선 초에 있었던 게 개량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하고 그리고 비거리가 먼 활하고 그리고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와요. 동그란 포탄인데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뭐지? 왜 안 터져? 불발탄인가 보다. 그리고 한 1분 있어 빵 터집니다. 이게 뭐? 비격 진천래. 예. 요즘으로 치면은 이거는 시한폭탄 겸 지뢰죠. 아니다. 부비추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부비추랩이 뭐냐면 설치해놓고 뭐가 틱 걸리면은 빵 터지면서 구슬하고 이 파편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도 나중에는 요거를 따라는 해보는데 문제가 뭐냐? 일단 품질이 저질이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죠? 숙련도의 차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제 자연스럽게 해군으로 넘어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에 불패이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순신이 진짜 뭐 타노스급이라서 내가 한번 툭 치면 아니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순신을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전라도로 보냅니다. 이순신은 밥 먹고 맨날 뭐 훈련했냐? 야, 포 쏴라. 야, 포 쏴라. 야, 포 쏴라. 배가 흔들려도 막 애들이 막 오바이트 하면 똑바로 안 쏴? 그러니까 이제 그 흔들리는 배에서도 포탄 넣고 화약 넣고 딱 해갖고 딱 이 훈련만 1년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거의 맞아요. 왜? 처음에 전라도에 갔을 때 밑에 있는 그 참사들이나 이 해군 그러니까 해군 장교들이 뭐라 그랬냐? 아이, 상륙하면은 작살내시면 안 돼. 이순신 이미 알았던 거예요. 쟤네 100년간 전쟁만 한 애들이야. 다이다이로 붙는다고? 우리가? 농사 짓다가 온 애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거리에서 그냥 박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선하고 각종 총통,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이게 뭐냐면 요즘 치면 해군 미사일이에요. 천자총통 같은 경우는 한 3, 4km 날아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빡 하고 박히고 포로 빠바바바박 쏘니까 오기 전에 작살내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해군은 특징이 뭐냐? 사성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반면 원규는 뭘 했냐? 당파, 충파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일본 배는 얇고 길어요. 빠르긴 해. 근데 강도가 떨어지겠죠. 우리 배는 진짜 딱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판옥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 여기 나무 두껍게 깔고 여기 철판을 딱 깔면 일본 배를 그냥 빡 하고 받으면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배를 자꾸 꽝꽝꽝꽝 박다 보면은 수리비 많이 들죠? 그리고 일본 놈들 여기 기어 올라오면 그때부터 육박전을 해야 되는 거야. 100년간 전쟁으로 다져진 일본 애들한테 안 되죠. 그래서 원균하고 이순신의 갈등은 사실은 전술의 차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병사알기를 함부로 아쉬워? 원균은 이씨 너 지금 네가 잘 나가니까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순신 하면 첫 승리 옥포죠. 이거 어디? 거제도예요. 여기서 첫 승을 한 겁니다. 그다음 일본군이 거의 그러니까 휴전을 할 수밖에 없겠던 그게 한산대첩이에요.
이걸 지금 영화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명량 만들던 그 감독이. 근데 여기 이순신은 박해일이다.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 휴전. 근데 일본이 이때 휴전만 한 게 아니야. 명나라하고 조선 관리들을 막 매수해갖고 이때서부터 야 이순신 있으면 이거 답이 없어. 그래서 이순신 파직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선조가 야 이순신 야 안 되겠어. 이 새끼 이거 말이야.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3분만 더 주세요. 원균으로 교체가 됩니다. 아 우리 원균 장군 이제 신났다. 아싸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긴 했어요. 전함 150척 중에서 130척을 날려먹는 눈부신 성과를 거둡니다. 그게 칠전량 해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2척만 남은 겁니다. 이 12척도 왜 남았냐? 도망간 거예요. 예. 배모 장수가 튄 겁니다. 아, 야, 이거 해보나 마나요? 그 12척을 갖고 명량해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수군을 재건을 합니다. 그럼 이 한산도는 어디 있는 거냐? 이거는 통영이에요. 통영. 거제하고 통영하고는 뭐 옆이나 옆이죠. 그러니까 선조가 또 지랄하기 시작한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군대를 많이 키워? 그러니까 선조는 의병이든 뭐든 군대가 커지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거야. 야, 너 뭔데?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야, 당분간 공격하지 마. 미치는 거야. 이때 해군 제독 진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명. 그러니까 명은 육군은 이여송, 해군은 진린인데 이순신이 진린을 설득한 겁니다. 이게 대단하신 거죠. 진린이 동조를 해요. 그래. 네 마지막으로 한번 싹 쓸어버린다고? 오케이. 나도 거긴 동참.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때 갑옷을 안 입고 전쟁을 하죠. 여기서 답 나오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내가 살지언정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선조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죠? 네. 류성룡하고 한 명만 더 기억하세요. 정탁이라는 사람 없었으면 이순신은 이미 전쟁 중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린하고 이순신이 연합을 해서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이게 노량 해전입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밤새 이제 때려부신 배만 500척이 넘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순신 장군은 갑옷 안 입고 여기에 총탄 맞고 전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엄머론자들이 이순신은 이때 전사한 게 아니야. 튄 거야. 야, 차라리 엘비스 프레슬리가 외계인이라 그래라. 이씨. 이순신 장군은 전쟁 끝나도 어차피 선조의 제거 대상 영순이었던 거예요. 예. 이때서부터 이제 선조의 찌질함이 그냥 뻥뻥뻥뻥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17강으로 넘어가서 그럼 임진왜란 이후 어떻게 됐냐. 그리고 선조는 이때서부터 이제 거의 망령이 들기 시작하는데 광해군으로 어떻게 넘겼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요. 렁했다는 점, 명나라하고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었다는 점, 중간에 휴전을 했다는 점, 그러다가 또 싸웠다는 점, 너무 비슷한 게 많죠. 한국전쟁하고.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7강에서 뵐게요.